안녕. 오늘따라 이렇게 쓰레기가 많네. 평소보다. 키가 없어? 몇 반? 이거 8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기 교장이에요. 예. 서울 영림중학교 박래광 교장 선생님. 이른 아침부터 학교 구석구석을 살피고 드디어 커피 한 잔을 하실 시간인가요? 아이고, 회의 준비를 하신 거네요. 근데 지금 오실 시간이. 어서 오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내린 커피가 나오는 매주 수요일 부장교사 회의입니다. 자, 그러면 참 건강검진 하셨구나. 권위는 내려놓고 엄격함은 벗어나는 것이 박래광 교장의 바람. 부임하자마자 작성한 교장 사용 설명서가 눈에 띄는데요. 교사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장의 역할과 일정을 알리는 일종의 안내서입니다. 교장이 되어 겪는 일들을 기록하는 개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과 갈등과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좀 빚을 갚는 느낌이랄까? 처음으로 이제 블로그라는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래광 교장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1년차 교장입니다. 30년 동안 평교사로 지내다 교장이 되신 건데요. 그래서 블로그 이름도 어쩌다 교장입니다. 흔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된 만큼 구성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소한 조직 문화부터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교장의 노력으로 과연 학교는 변할 수 있을까요? 이벤트를 하나 벌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에 평균을 올리는 친구에게 짜장면을 쏘는 이벤트입니다. 20칸을 만들었는데 다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웬걸요? 네, 그거 신청하고 왔어? 네? 시험? 네. 오세요. 학번 쓰고 이름 쓰고 학번.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선생님 0.1점 하는데요? 0.1점은 좀 그렇지. 계산하기 힘들지. 너무 짜게 하지 말고 그래도 약간 한번 도전을 해야지. 90점. 안녕히 계세요. 짜장면 먹으러 올게요. 알았어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30명 가까이나 되네요. 드디어 기말고사 성적이 발표된 날.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와. 들어와. 너 왜 혼자 와? 같이 와. 목표를 달성한 학생은 단 2명. 여기. 친구들도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예, 이쪽으로. 교장실에서 자장면을 먹다니. 이거 해라. 제 학창 시절에는 상상도 못 해본 풍경이네요. 그냥 짜장? 그냥 짬뽕. 불만 있으면 물 마시. 현우 너 신청했었니? 네, 저 신청했었어요. 근데 달성을 5점 못했지. 차이로 실패. 와플 오르긴 올랐는데. 네. 오르긴 올랐는데 5점 차이로 실패. 네. 그럼 뭐 먹을 자격 있네, 그지? 혹시 젓가락 좀 주세요. 그래. 사실 이 이벤트엔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교장 선생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시간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진로 체험을 늘려주세요. 진로 체험. 저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렇지. 저는 진로 체험할 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친구 따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애들 가장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한번 의견 물어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기분 알거든요. 할 게 없을 때.
교장실 옆에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학부모의 임원분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한 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관심 집중. 아 진짜 저거 누가 썼어? 진짜. 저마다 나름대로 학교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다 보니 자리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단순히 학생들 요구사항만 듣는 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고 필요하다면 교사들에게도 전달해 개선 방안을 찾아 공지합니다. 쌍방소통을 위한 공간이죠. 자기들끼리 이게 뭐지? 뭐 여기다 적으면 뭘 해주시려나? 막 이러면서 한번 적어볼까? 막 이러면서 막 적더라고요. 때로는 조금 거친 표현이나 무리한 요구도 보이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뭐. 박래관 교장의 블로그에는 다른 학교를 견학하거나 교사들을 만나 배우고 느낀 점들을 적은 포스팅이 자주 보입니다. 새내기 교장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지네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덕양중학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범혁신학교인데요. 개학날 아침, 이곳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근무한 이준원 교장을 만났습니다. 어서 와라. 고양이 어서 와. 환영합니다. 잘 쉬었어? 네. 학교 오니까 좋지? 네. 억지로? 여기부터 이렇게 쭉. 어서 와. 너 머리 싹 자른 거야? 네. 어떻게 알아봤지? 엄청 짧아졌어. 맞아요. 진짜. 어떻게 알아봤지? 선생님하고 똑같네. 교사들도 나오고 일찍 등교한 학생들까지 합류해 금세 대대적인 교문맞이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런 광경이 처음인가 봐요. 반가워. 중국에서 온 친구죠? 승민이? 환영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거 이렇게. 환영합니다. 덕양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교문맞이가 익숙합니다. 이준원 교장이 부임한 후 거의 매일같이 해온 것이라서요. (10년) 전 덕양중학교는 위기의 학교였습니다.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립돼 발전되기가 어려웠고 주민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폐교 권고를 받을 만큼 학생 수가 줄었죠. 개교부터 2007년까지 교장이 무려 17번이나 바뀌었는데 평균 재임 기간이 2년을 겨우 넘습니다. 당시엔 교사들도 학교를 힘들어했습니다. 그 겨울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왠지 모를 딱딱함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되게 생활 지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지나면 3년차 되면 학교를 떠나려고 내진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러다 2009년 덕양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혁신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되살려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는데요.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열한 경쟁보다는 행복한 배움이 있는 공교육. 혁신학교에서 가능할까요?
이제 덕양중학교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까지 찾아오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 야, 숙녀가 다 됐어. 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몇 년 만에. 이날은 지난 10년간 덕양중학교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모인 홈커밍데이였습니다. 덕양중학교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 저를 교사이게 계속 살게 하고 나는 시대의 어른이구나. 그냥 한 학교의 직장인 교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학교를 넘어서. 제 교육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렇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간. 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공유하는 잊지 못할 성장의 경험. 이 사진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교사들의 발표회가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뭔지 모를 그 거리감이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덕양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고민과 극복 과정을 털어놓는가 하면 함께 의논하며 수업을 혁신해 나간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막상 찾아보니까 경청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심어줄까 하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한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녹화를 했죠. 교사들이 직접 제작했다는 영상 자료를 한번 볼까요? 출연자들은 모두 덕양중학교 교사입니다. 누가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저요. 먼저 영식이 학생부터 얘기해줄까요? 여기서 잠깐! 배움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자, 경청할 때의 자세를 보면 첫째, 발표하는 학생에게 몸을 돌리고 둘째, 눈을 감아주고 셋째,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모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으로 책상을 바꿔볼까요?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들 책상 돌리기 굉장히 불편하셨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상에 의자를 놓고 책상과 의자를 한꺼번에 살짝 들어. 참 쉽죠? 그리고 앉아줍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공개했고 함께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혁신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돕는 문화가 있었기에 지속 가능했던 거죠. 이 모든 과정마다 이준원 교장은 교사들의 가장 든든한 동료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 교직에 있다 보면 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수들 늘 가요. 1박 2일로 방학 기간에는 그냥 가서 먹고 놀고. 근데 여기 와서 연수를 갔는데 진짜로 저녁 때 저기 아침에 이제 가면은 가자마자 점심 먹고 나면 연수를 해요. 저녁 먹고 나면 또 연수를 해요. 2, 3시까지 연수를 막 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 먹고 또 연수를 해요. 진짜 1박 2일 동안 가서 그냥 계속해서 연수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란 이런 거구나. 덕양중학교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저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제약들, 교육적인 거 좋은데 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일반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피로감을 좀 많이 안고 다른 걸 시도해보겠다는 교사들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어떤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 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학교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건 뭐 100이죠, 100.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으로 100이라는 말입니다. 학교 변화에 무려 100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교장의 역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박래강 교장 선생님이네요. 선배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혁신학교를 이끌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 8년차 교장 이준원입니다. 1년차 교장 박래광입니다. 새내기 교장이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에게 학교의 혁신과 변화의 경험에 대해 묻는 자리입니다. 교장 선생님 성함은 제가 이런저런 매체나 이런 데서 뵀는데 직접 이렇게 뵈니까 너무 참 반갑고. 저도 반갑습니다. 예. 교문에서 학생 맞이를 8년간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문 맞이는 제가 이제 2012년 3월 부임하고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폐교 위기를 살려준 너희들이 고맙다.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 웬일로 서울서 여기까지 찾아오냐. 고맙다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환영, 환대, 존중, 너희들이 학교의 주인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저를 이제 교장실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제 거기서 전교생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덕양중은 교문이 하나인가요? 네. 저희 영림중은 교문이 3개인데요. 덕양중은 한 200명 정도 수준인데 저희 학교는 600명 정도 27개 학급이거든요. 딱 3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보다 개개인의 그런 소통이나 관계 맺기나 그런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조금 큰 학교는 어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200명이 됐건 600명이 됐건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 1대1로 많은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장과 너 1대1의 만남으로 진하게 만나주면 가슴에 뭔가 이렇게 짱 들어갈 정도의 아주 아까 말씀드린 존중, 환대, 존엄, 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내가 아주 적극 표현하는 졸업할 때까지 교장 선생님을 한 번밖에 못 만나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나 횟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만나느냐. 이준원 교장이 강조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혹시나 얼굴이나 이름을 잊을까 책상 뒤에 전교생의 사진을 크게 출력해 붙여두었습니다. 교무실 풍경도 남다릅니다. 학생들은 마치 옆 교실에 놀러 가듯 스스럼 없이 교무실에 드나들고 교사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네요. 오늘은 덕양중학교에서 소통의 문화가 빛을 발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은 알아서 준비를 척척 해내는데요. 비좁은 강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까요? 삼주체라고 하거든요. 교육의 삼주체.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생활협약 규정을 만들고 또 개선하는 자리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덕양중학교 전교생이 모두 모여 함께 토론한답니다. 우리 토론에 앞서서 각 주체 대표로 참석하신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들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옵니다. 여러 민감한 안건들이 등장하는데요. 학생과 교사가 확연하게 지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교사들은 교복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가 대다수였고요. 차림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만큼이 지켜지지 않나 교복이 아니더라도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는 생활하는 걸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하이라이트. 최근 몇 년간 생활협약 규정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내지 마요. 내요. 곧 내요. 곧 내요. 곧 내요. 도대체 무슨 안건이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아, 휴대폰 사용 문제군요. 등교 후에 휴대폰을 교사에게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 설문조사에서 학생 57%가 휴대폰 제출에 반대, 교사는 예외 없이 100% 휴대폰 제출에 찬성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들어가자마자 휴대폰 내부터 시작해야 될 상황이 생길 우려가 엄청 크다는 거죠. 네. 그걸 물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아침 조회 시간에 들어가면 이미 교실은 게임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학부모님들 의견은 대부분 선생님들하고 배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이 휴대폰은 수업 시간이나 학교의 일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폐지하자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 혹시 자유 발언하실 분 있을까요? 네. 어른들의 주장에 용감하게 반대할 학생. 안녕하세요. 저 2학년 고은규입니다. 공은규 학생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주 저 조항을 유지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살짝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일단 저기 나와 계신 아까 학부모 대표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세요.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걸 지금 말하면 집 가서 핸드폰을 뺏기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되게 제가 많이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한데 제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해봤거나 간식을 먹거나 잠을 안 잡았다 하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교사가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와, 파격적인. 교사들이 듣기에 편치 않은 주장까지 펼치는데요. 반론이 등장합니다. 또 제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3학년 박나린 학생입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언제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재미없는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화장실 갔다 오기도 급급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수업 준비도 하고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도 지금 핸드폰 사용하시느라 부모님과도 충돌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자기가 가까운 존재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핸드폰 중독이에요. 그거 인정할게요. 그리고 핸드폰이 안 좋은 거 솔직히 다 알아요. 솔직히 여기 진짜 핸드폰이 자기한테 엄청 이로운 영향만 끼치고 안 좋은 점을 하나도 끼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쁜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이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희끼리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다 같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희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학생의 의견에 설득당하셨나요? 가장의 힘은
덕양의 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집단성이 모아지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집중력이 7분이나 하는데 여러분들은 90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열띤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할 때마다 신기하죠. 그래도 뭔가 다른 학교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있었을 때도 이런 거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대서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90% 정도를 다 학생들이 해주니까 서로 다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이 있을 테고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 있을 텐데 이 세 주체 이거를 의견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들어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양 공동체라는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그 학생도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받아주고 수용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의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하는 기준은 나의 어려움, 나의 곤란함들을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 대토론회는 대부분의 혁신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비디오 내용이 참 재미있네요. 우리 학교도 그렇고 다른 많은 학교에서는 이런 그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로 학교 분위기를 조성했을 경우에 질서를 좀 깨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순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머리 굴리지 않고 물론 즉흥적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땡감에다 비교하는데 아이들은 존중하고 신뢰하면 그거에 합당한 그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고 처벌하고 감시하면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갈까를 연구하지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해주면 그거에 맞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덕양 중에서는 한 1% 정도, 1% 정도 아이들 때문에 95% 아이들의 그 자발성, 그런 학생 자치, 이것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아이들이 땡감으로 비교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시라 하면 이제 전 성숙한, 그러니까 달달하고 말랑말랑하고 소통도 좀 되고 인간관계 잘하는 그 홍시로 비유한다면 땡감은 좀 딱딱하잖아요. 떫은 맛도 있고 단단하지만 머리 굴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팍팍 합니다. 그 아이처럼. 내가 이 말하면 내가 교장한테 안 찍힐까? 선생님들한테 안 찍힐까?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떫은 맛을 그대로 확확 냅니다. 그 내면의 떫은 맛을 다 드러내야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서 홍시가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안 드러내면 어디서 드러낼까? 땡감이 홍시가 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누구에게? 교장에게, 교사에게. 며칠 뒤 대토론회가 끝나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뜨거웠던 등교 후 휴대폰 제출 안건. 대토론회 이후 찬성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바꾼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덕양중학교엔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서야 시작되는 또 다른 수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덕양중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입니다. 되도록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저녁 7시에 시작되는 수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저의 내면을 가리려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수업은 아닙니다. 학부모 개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가까운데요. 음악 들려주시더니 해보셨죠? 이슬비에 젖어들듯 변화하자. 이슬비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학부모 교육은 이준원 교장이 임기 8년 동안 진행해온 겁니다. 8주, 9주
꾸준히 매주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했다. 올해 그 덕양중학교를 왔는데 그렇게 학부모를 부르는 게 많고 뭐 해야 되는 게 많대요. 이슬비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학부모 교육을 할래? 그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냥 12번 강의만 들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왔더니 막 이것저것 막 자꾸 자기 얘기하라고. 아이를 위해서 제가 뭔가 시간을 내고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되게 시니컬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결국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걸 감추려고 화를 많이 내고 시니컬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애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아이도 말수가 줄어들던 게 저한테도 속에 있는 얘기도 할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제 간혹 충격적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학부모 교육의 핵심은 부모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부모 내면의 상처를 깨닫고 드러내고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훈육 대신 자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격려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맞이해서 한번 교육 마지막 날,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쓰신 분들은 비행기를 접어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렸죠? 학창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진지하게 집중합니다. 내가 나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쓴 편지를 타인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이슬비 사랑에 2년째 참여하면서 참 수고했어. 목요일은 매번 전날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지. 아침부터 수업하고 급하게 돌아와 아이들, 남편 저녁 식사 챙기고 이슬비 사랑에 참여하려 오느라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마음으로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가 되어 돌아올 거야. 수고했고 또 힘내자.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힘들었지? 가끔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네 앞에 서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것 말고 네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너는 충분히 박수받기에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길.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고맙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있지만 덕양중학교 학부모라는 공통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학교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마무리하고 간식 먹으면서 도란도란 못했던 얘기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토킹 피스에 대한 관심을 못 가지셨죠. 8년 전에 그 학부모 교실 이슬비 사랑 시작할 때의 상황은 사실은 이 벌새 이야기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을 다 떠났던 시절이잖아요. 큰 산에 불이 났는데 파리보다 조금 큰 벌새가 입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큰 산에 불을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상을 해 보시죠. 많은 동물들이 다 도망가면서 비웃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벌새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혁신학교를 시작했고 나의 조그만 수고로 한 가정만이라도 한 엄마, 한 아빠만이라도 내면이 치유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마음밭이 된다면 나는 충분히 매주 목요일 저녁을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벌새 스토리처럼 시작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8년간 매주 목요일 계속 학부모 교육을 하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교사보다 더 중요한 교사를 교육해야 되겠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학교에서 아무리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공부하더라도 주말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 위기 속에서 막 싸우는 틈에 있다가 오는 애들은 월요일날 표정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많이 봤고 임기 내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상처가 있는 그 학생의 뒤에 상처가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그 상처가 있는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더 잘 케어하기 위한 노력에 충만해 있는 그런 적극적이신 부모님이 오시고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엮이는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한민국 부모들은 다 아픕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높고 어떤 큰 질병이 있냐면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철학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와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몇 명만이라도 와서 바뀌면 그분들에 의해서 오지 못한 분들도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렇게 연결돼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덕양중학교 뒤뜰에서 목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을학교 교사들이신데요. 과거 덕양중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올해가 마지막이시잖아요. 근데 약간 마지막이신데 오래 하게 돼서 되게 죄송하긴 하지만 의자도 가죽이 다 벗겨지고 테이블도 사실은 그래요. 아이들은 더 안 좋은 시설에서 지금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바꾸기가 참 편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여러 번 권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갑자기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장실의 분위기를 바꿔드리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퇴임을 앞두고서야 교장실의 탁자와 의자를 바꾸는 걸 뒤늦게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준원 교장이 학교를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요즘 교장 선생님은 8년간 쌓인 짐들을 틈나는 대로 정리하는 중인데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물건들이 나타나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애들이 만들어준 명함. 교장 선생님 너무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 명함이 너무 딱딱해요. 혁신학교 교장 정리하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오네. 이게 너무 딱딱하대.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교장실을 드나들었나 봅니다. 엄숙해 보이는 의자가 많이 낡았네요. 저희가 이렇게 막 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 끝에 대서야지는 알아채고 참 알아채는 게 늦었어요. 근데 이게 편해. 교장 바꾸면 또 바뀌는구나 그거보다는 바꿔놓고 하는 게 낫겠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괜히 오시면서 부담스럽죠. 오케이. 드디어 탁자와 의자를 모두 내보냈습니다. 자신들이 배움을 얻은 만큼 학교에 돌려주고 싶었던 마을학교 교사들. 3개월 가까이 손수 작업한 탁자를 공들여 마무리합니다. 웃으실까봐 걱정하셨는데 새로운 교장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장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교장실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 하다 보면은 일단 딱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되게 이렇게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좀 산뜻해지고 좀 밝아지고 좀 넓어져서 공간이 넓어져서 같은 인원이 앉아도 이렇게 좀 밝아져서 또 거기에 제가 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같이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후임 교장이 마음에 들려나. 근데 그 스토리를 알려주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두어 달도 채 쓰지 못하고 떠날 교장실이지만 다음 교장, 또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마지막 선물을 받으셨나 봅니다. 오늘은 덕양중학교 졸업식 날입니다. 벌써부터 눈물바람인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3년 동안 다닌 학교에서 이제 졸업한다는 게 사실상 믿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를 가도 이런 학교 없을 텐데 좀 많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좀 떨리기도 합니다. 교장 선생님 마지막 졸업식인데 어떤 느낌 드세요? 말 못하겠는데. 아이들 졸업이자 나의 졸업이기도 하고, 글쎄요, 뭐 평생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니까 오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더불어 사는 삶을 가꾸는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덕양중학교 2019학년도 제49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학교에 들어온 1학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졸업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교복과 새 가방을 준비하고 중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덕양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교문 앞에서 더 이상 여러분과 하이파이브를 할 수 없습니다. 교실과 복도, 그리고 운동장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덕양중 아들, 딸들에게는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지만 나의 마음 한편은 든든하기도 합니다. 교사들도 학생 한 명 한 명과 오래오래 기억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아쉬운 거는 중학교가 3년인 게 아쉬워요. 학교가 아쉬운 것보다는 이후에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아이들에게 많이 좌절을 느끼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벽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길을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진심으로 소통하고 존중받았던 3년의 경험은
분명 학생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을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떠나면 혁신학교가 무너지고 최종적으로 이 학교가 선택한 건 문화를 바꾸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도 어떤 누가 와도 이 학교의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땡감이 형시가 될 때까지 함께 지켜봐준 교사들입니다. 성장한 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교장을 맞이해야 합니다. 덕양중학교가 바라는 교장에 대해 교사들이 직접 쓴 메모입니다. 새로 부임할 교장에게 보내는 교사들의 메시지입니다. 바람이네요. 바람. 맞다. 바람이다. 학교장에 의해서 학교가 이렇게 봄날 같기도 했다가 겨울 같은 학교도 됐다가 이럴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랬더니 5, 6월 따뜻한 바람을 계속 불어넣고 다니면 아이들에게나 교사나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듯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바람이란 뜻이 기대?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좋다. 바람인 것 같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거쳐갑니다. 참 여전하고 참 변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를 꿈꾸고 이전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저녁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는 어쩌다란 수식어를 떼는 게 어떤가 하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단호히 거절할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웃었지만 어쩌다를 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교장이 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쩌다 교장이 되었고 늘 그런 마음으로 자만이나 기득권에 빠질 수도 있는 스스로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장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교사를 정말 간두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 잠들어 있는 애들을 깨워낼 수 없는 혼자 있는 느낌? 사주까지 안 넘어가고 사주. 너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봐. 네가 발견한 걸 얘기해봐.